여러분, 헌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두껍고 딱딱한 법전? 뭐 그런 거 생각나실 텐데요. 근데 사실 헌법은요, 그런 문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장 중요한 약속,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저분들은 도대체 왜 나라 하나 세우려고 목숨까지 걸었을까?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그건 바로 이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 바로 헌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요, 그냥 법 조항들을 모아놓은 책이 절대 아닙니다.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싸워온 그 역사 속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 일종의 맹세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지 그 꿈과 가치를 꼭꼭 눌러 담은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약속의 가장 핵심, 그 심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헌법에는 정말 많은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딱 하나, 모든 권리의 시작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와,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여러 권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이 커다란 집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단단하고 근본적인 주춧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법학자들이 이 10조를 어떻게 보냐면요. 다른 기본권들하고 같은 선상에 놓지를 않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기본권들보다 위에 있는 최고 원리라고 봅니다.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핵심 소스 코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또 인간답게 살 관리 같은 것들이 전부 인간은 존엄하다는 이 하나의 문장에서부터 쫙 뻗어 나온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위대한 가치가 우리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떻게 지켜져 왔을까요? 사실 그냥 순탄하게 온 게 아닙니다. 이걸 지키려는 사람들과 집 밟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 치열한 싸움의 역사였죠. 우리나라 헌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이 인간 존엄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1948년, 처음엔 정말 희망찼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이상을 담은 제헌 헌법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1972년 모든 권리를 억압하는 유신 헌법이 등장하면서 기나긴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민주헌법을 쟁취해낸 겁니다. 이 두 헌법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제헌 헌법은요. 와, 심지어 노동자가 사기업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까지 보장할 정도로 앞서 나갔어요. 그런데 유신 헌법은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 헌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국회도 해산시킬 수 있게 했죠.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한쪽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봤고 다른 한쪽은 그저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좀 거창해 보이는 원칙이나 역사가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실제 삶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아까 헌법 제10조가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 뿌리에서부터 이렇게나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또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결국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바로 그 한 문장인 거죠. 근데 헌법에 글자로 적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89년에 정부가 교원 노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을 찾아내려고 만든 지침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 교사를 어떻게 알아보냐, 촌지 안 받는 교사, 수업에 너무 열정적인 교사,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이게 말이 되나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게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과 싸우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의 힘이라는 게 가끔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좀 재밌는 예인데요.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교통안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 법으로 의무가 됐지만요. 그만큼 국가가 개인의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준 사례였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헌법은 그냥 오래된 박물관 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쓰이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의 살아 숨쉬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보면 왜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해서 작은 헌법책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로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뭘 보여주냐면 헌법이 더 이상 어떤 전문가나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헌법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고 이 헌법의 내용을 현실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것도 결국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국가가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존엄하게 사는 그런 헌법 10조의 시대를 열겠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우리 헌법이 가진 가장 위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국가적인 목표를 선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주권자가 진짜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헌법은 그 길을 알려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손에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들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 거겠죠?